6강 2점 수능 테스트 문제입니다. 1번 그림은 북태평양에서 표층 순환을 이루는 해류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A는 크로슈 해류지요. B는 북태평양 해류, C는 캘리포니아 해류, D는 북적도 해류입니다. 북적도 해류는 해들리 순환에 의해서 지표면에서 부는 무역풍에 의해서 생기는 해류, 그 다음에 북태평양 해류는 페렐 순환에 의해서 지표면에서 부는 편서풍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크로슈 해류는 난류, 저위도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난류, 캘리포니아 해류는 고위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한류가 됩니다. 기억 표층 염분 A 크로슈 해류가 C 캘리포니아 해류보다 높다. 크로슈 해류는 난류고 캘리포니아 해류는 한류인데 난류는 한류보다 수온과 염분이 높습니다. 그래서 염분도 난류인 크로슈 해류가 한류인 캘리포니아 해류보다 높다. 맞았지요? 그 다음에 니은 비에 흐르는 해류, 북태평양 해류는 비에 흐르는 해류, 북태평양 해류 맞았지요? 비에 흐르는 해류는 페렐 순환에 의해서 지표면에서 부는 편서풍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북태평양 해류, 니은도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뒤에 흐르는 해류, 북적도 해류는 페렐 순환에 의해서 지표면에서 부는 무역풍에 의해서 발생한 바람이죠. 그래서 디귿 틀렸습니다. 페렐 순환이 아니라 헤들리 순환이지요. 기억과 니은이 맞았습니다. 2번 그림은 의도에 따른 증발량과 강수량 분포를 A와 B로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표층 염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증발량과 강수량인데 적도 지역은 상승기류가 발달해서 저압대가 발달합니다. 그래서 적도 지역은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지요. 그래서 점선이 강수량이 되고 실선은 증발량이 됩니다. 그리고 중위도 대략 위도 한 20도 정도, 여기서는 30도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하강기류가 발달해서 아열대 고압대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중위도에서는 증발량이 실선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습니다. 중위도는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표층 염분은 증발량 빼기 강수량에 비례하는데 염분이 높지요. 그 다음에 위도 60도 부근에서는 한대전선대가 만들어져서 상승기류가 발달합니다. 그래서 위도 60도 부근에서는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지요. 옳은 거 고르기. 기억 A는 증발량 분포이다. 맞았습니다. 실선이 증발량, 점선은 강수량입니다. 기억 맞았고, 니은 표층의 수의 평균 염분은 적도 부근보다 위도 북의 20도 부근에서 높다. 맞았죠? 표층 염분은 증발량 빼기 강수량에 비례하는데 북의 20도 부근에서는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은데 적도 지역에서는 거꾸로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지요. 그래서 염분은 증발량 빼기 강수량 값이 높은 북의 20도 부근에서 더 높은 거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적도 부근은 대기 대순환에 의한 저압대가 발달해 있다. 적도 부근에서는 상승기에 의해서 적도 저압대가 발달하는 거 맞았지요.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맞았습니다. 3번 그린 가와나는 우리나라 어느 해역에서 측정한 2월과 8월의 수심에 따른 수온과 염분 분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서 표층 해수의 수온은 당연히 8월이 2월보다 높지요. 그런데 그래프에서 점선은 8월, 실선은 2월인데 표층에서 8월이 2월보다 높은 값을 갖는 거 당연히 가는 수온이 됩니다. 그리고 염분은 8월 달에는 강수량이 많기 때문에 8월에는 표층 염분이 낮지요. 오히려 심층으로 갈수록 염분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점선 표층에서 작은 값을 갖는 8월에 표층에서 작은 값을 갖는 나의 그래프는 염분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표층 염분은 2월이 8월보다 높고 표층 수온은 8월이 2월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2월이 8월보다 큰 값을 가지는
것만을 고르라고 그랬습니다. 2월이 8월보다 큰 값을 갖는 거, 기억 평균 풍속이 강할수록 혼합층이 더 두껍게 형성이 되지요. 가그래프가 수온을 나타낸 그래프인데 평균 풍속이 강할수록 혼합층이 두껍게 형성됩니다. 그림에서 보면은 8월에는 거의 혼합층 형성되어 있지 않지요. 점선에서는. 그런데 실선 2월에서는 혼합층이 두껍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풍속 2월이 큰 거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증발량 빼기 강수량. 8월에는 강수량이 많지요. 그래서 8월에는 증발량 빼기 강수량 값이 작습니다. 2월에는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증발량 빼기 강수량 값이 크지요. 그래서 니은도 맞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표층에서 수심 100m까지 해수의 밀도 변화. 해수의 밀도는 수온이 낮을수록 증가합니다. 그래프를 보면은 수온은 표층에서 높고 깊이 들어갈수록 작아지는데 밀도는 수온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표층에서 작고 수심이 깊어질수록 증가합니다. 또 하나 요인은 염분이 높아질수록 밀도가 커지지요. 그런데 그림에서 보면은 2월 달에 밀도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2월 달은 수온이 낮고 염분은 높지요. 그래서 2월 달에는 8월 달보다 표층에서 밀도가 큽니다. 그런데 표층에서 밀도가 클수록 깊어질수록 밀도는 커지기 때문에 표층에서 밀도가 크면 표층하고 100m 사이의 밀도 변화가 작게 되죠. 그래서 2월 달은 표층과 100m에서의 밀도 변화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8월은 이 그림과 같이 수온도 높고 염분도 낮기 때문에 밀도가 작지요. 그래서 8월에는 표층의 밀도가 작기 때문에 100m 깊이하고의 밀도차가 큽니다. 그래서 해수의 밀도 변화는 8월이 크지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2월이 큰 값을 갖는 것만 골라야 되기 때문에 디귿은 해당이 안 됩니다. 기억하고 니은이 해당이 됩니다. 4번 그림은 북태평양의 연간 증발량 빼기 강수량 값의 분포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림에서 A지역은 플러스 60입니다. 그러니까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은 값을 갖지요. B지방은 적도지역인데 마이너스 60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증발량보다 강수량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표층 염분은 증발량 빼기 강수량에 비례하지요. 그래서 염분은 북의 30도, 중위도 지역에서 표층 염분이 높게 나타납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이 그래프는 증발량 빼기 강수량 값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적도지역은 상승 길이에 의해서 적도 저압대가 발생하기 때문에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아서 증발량에서 강수량을 뺀 값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리고 중위도 지역에서는 아열대, 고압대, 하강기류가 발생해서 반대로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습니다.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기 때문에 증발량 빼기 강수량 값이 플러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층 염분은 증발량 빼기 강수량에 비례하기 때문에 증발량 빼기 강수량 그래프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기억, 표층 염분 A 해역이 B 해역보다 높다. 맞았지요? A 해역은 중위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표층 염분이 높고 B 해역은 적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표층 염분이 작습니다. 그래서 기억 맞았고, 그 다음에 니은 A 해역 부근에는 대기 대순환에 의해 A 해역 부근은 위도 북위 30도 정도 되기 때문에 아열대, 고압대, 하강기류에 의한 아열대, 고압대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저압대가 아니라 아열대, 고압대지요. 니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B 해역 부근에는 그러니까 적도 해역이죠. 적대역 부근에는 대기의 하강기류보다 상승기류가 우세하다. 맞았지요. 적도에서는 적도 저압대가 발생을 해서 상승기류가 우세합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았습니다. 기억하고 디귿이 맞았습니다. 5번 그림은 어느 해역에서 깊이에 따른 해수의 용존 산소량과 용존
이산화탄소량의 변화를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이다. 먼저 해수의 용존 산수량은 표층에서 높습니다. 그 이유는 표층은 대기하고 접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로부터 녹아 들어가는 것도 있고, 또 표층에는 햇빛이 도달되어서 광합성, 식물성 플랑크톤과 같은 생물의 광합성에 의해서 용존 산소가 만들어지지요. 그래서 표층에서는 용존 산수량이 높고 깊이 들어갈수록 용존 산수량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A 그래프는 용존 산수량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산화탄소는 표층에서는 광합성으로, 식물성 플랑크톤 등의 광합성으로 소모가 많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량이 적고 오히려 깊이 들어갈수록 증가합니다. 그래서 B 점선 그래프는 이산화탄소의 용존 이산화탄소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됩니다. 기억, 해수에 대한 기체 용해도 B 이산화탄소보다 A 산소가 더 크다. 틀렸죠. 바닷물에 더 잘 녹는 기체는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래서 단위 자체가 크지요. 여기는 44, 46, 48. 이산화탄소는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용존 이산화탄소량은 훨씬 더 큽니다. 표층에서 그래프상에서 보면은 그래프는 더 왼쪽에, 실선보다 더 왼쪽에 있지만 수치 자체가 크기 때문에 표층에서 이산화탄소량은 44ml/L가 되는데 용존 산수량은 표층에서 그래프가 오른쪽에 있긴 하지만 단위가 6밖에 안 돼서 6ml/L가 됩니다. 그래프의 위치를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고 그래프의 가로축에 단위 수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해수에 대한 기체 용해도는 B보다 이산화탄소보다 산소가 크다. 틀렸지요. 이산화탄소가 더 큽니다. 산소보다. 그래서 기억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해수의 표층에서는 대기로부터의 산소 공급과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그렇지요. 표층에서 대기로부터 산소가 녹아 들어가고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용존 산수량이 표층에서 이와 같이 높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은 맞았고, 그 다음에 수심 1000m에서보다 수심 3000m에서 A 용존 산수량이 많은 거, 그렇네요. 보니까 1000m보다 3000m에서 용존 산수량이 더 많은 거. 그 이유는 고위도 지역에서 해수의 침강과 관련이 있다. 그린란드 등과 같은 고위도 지역에서 수온이 낮기 때문에 산소가 잘 녹아 들어가서 용존 산수량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침강을 해서 밀도가 크기 때문에 침강을 해서 3000m 깊이까지 공급을 하지요. 그래서 그림과 같이 3000m에서는 용존 산수량이 1000m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위도 지역에서 해수의 침강과 관련 있는 거 맞았습니다. 니은과 디귿이 맞았습니다. 6번 그림은 심층 순환의 발생 원리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해수의 수온이 낮을수록 해수의 밀도는 커져서 침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수의 침강이 일어나는 부분이 극해역이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 극해역에서 침강한 해수가 저위도 쪽으로 이동을 하지요. 그래서 왼쪽은 저위도 쪽으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기역은 표층 해류를 형성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디귿은 심층 순환이 일어나는 심층 해류가 흐르는 부분입니다. 옳은 거 고르기. 기역 해수의 평균 밀도. 기역에서는 해수가 상승을 하고 있고 니은에서는 해수가 침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밀도는 니은에서 더 크지요. 그래서 기역에서보다 니은에서 작다가 아니라 크지요. 니은에서 밀도가 큽니다. 기역 틀렸고, 그 다음에 해류의 평균 속력은 심층에서는 아주 느리게 일어납니다. 수백 년에서 수천 년의 세월이 걸릴 정도로 아주 느리게 일어납니다. 표층에서는 빠르게 일어나지요. 그래서 해류의 평균 속력은 기역에서보다 디귿에서 빠르다가 아니고 매우 느리답니다. 니은도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니은에서 해수가 침강하여 니은 부분은 극해역이기 때문에 수온이 낮아서 산소가 훨씬 더 잘 녹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용존 산수량이 풍부합니다.
이 용존 산소량이 풍부한 해수가 침강을 하면은 심해층에 산소를 공급하는 거 맞았지요. 그래서 이 문제 디귿만 맞았습니다. 7번 그림은 표층 순환과 심층 순환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A, B, C, 여기 A, 여기 B, 여기 C, C는 각각 용승 뜨는 침강이 일어나는 해역이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대서양에서의 심층 순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먼저 남극 저충수는 남극 대륙 주변의 외델해에서 침강에서 만들어지는데, 이 남극 저충수는 해저 바다 밑바닥을 따라서 북쪽으로 이동을 해서 북의 약 30도 이 부분까지 이동합니다. 가장 밀도가 커서 바다 밑바닥을 따라서 북의 30도까지 흐릅니다. 그 다음에 북대서양 심층수는 이 부분 그린란드 해역에서 침강에서 만들어지는데, 이 북대서양 심층수는 수심 1500에서 4000m 이 부분이죠. 1500에서 4000m 사이에서 남의 60도 이 부분까지, 남의 60도 부분까지 이동한다. 그리고 남극 중충수는 요거는 남의 60도에서 만들어집니다. 남극 중충수는 남의 60도에서 침강한 해수가 수심 1000m 부근에서 흐르고 북의 20도까지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심층수 중에서 남극 저충수가 가장 밀도가 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밀도가 큰 것은 북대서양 심층수, 가장 밀도가 작은 것은 남극 중충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밀도가 나왔는데, 남극 저충수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북대서양 심층수가 그 다음으로 밀도가 크고, 남극 중충수가 가장 밀도가 작습니다. 그래서 이 B 부분에서는 북대서양 심층수가 침강하는 부분, C 부분은 남극 저층수가 침강하는 부분이고, A 부분은 심층수가 용승을 해서 표층순환과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수의 심층순환과 표층순환은 서로 연결되어 전체 해양에서 큰 순환을 이루고 있습니다. 기억, A에서 수온이 낮아 해수의 침강이 일어난다. A에서는 용승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수온이 높아져서 밀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심층수의 용승이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기억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B와 C에서 침강한 해수는 심층 해수에 산소를 공급한다. 맞았지요. 이 B하고 C에서 형성된 북대서양 심층수하고 남극 저층수는 수온이 낮기 때문에 산소가 더욱더 많이 녹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용존 산소량이 풍부한 해수지요. 그래서 이것이 침강을 하면은 심층 해수에 산소를 많이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니은 맞았고, 그 다음에 디귿, 심층 순환이 약해지면 표층 순환이 강해진다. 틀렸지요. 심층 순환과 표층 순환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심층 순환이 약해지면 표층 순환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 디귿 틀렸고 니은만 맞았습니다. 8번 그림 가완하는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서 관측된 2월과 8월의 평균 표층 염분 분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가그림에서는 황해바다에서 31에서 32, 동해바다에서 32에서 33 나타나고 있는데, 나그림에서는 황해바다에서 32에서 33, 가그림보다 좀 더 높게 나타나고 있고, 동해바다에서도 34 이상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가그림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2월달에 염분 분포이고, 가그림은 8월달에 염분 분포입니다. 8월달에 염분이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는 여름철에 강수가 집중되기 때문에 여름철은 겨울철보다 염분이 낮습니다. 자, 옳은 거 고르기. 담수 이음량 동해보다 황해가 많다. 표층 염분을 보면은 여름철에도 황해가 동해보다 낮고 겨울철에도 황해가 동해보다 낮은데, 그 이유는 대부분의 강물이 우리나라에서는
서쪽 지형이 낮기 때문에 주로 황해로 흘러들지요. 그래서 염분이 동해보다 황해가 낮게 나타나는 거 맞았습니다. 기억 맞았고, 그 다음에 니은 표층 해수의 밀도 2월이 8월보다 크다. 해수의 밀도를 결정짓는 것은 수온하고 염분인데 수온이 낮을수록 염분은 높을수록 밀도가 커집니다. 그런데 2월 달에는 수온도 더 낮고 여름철보다 염분도 더 높지요. 그래서 밀도가 클 수 있는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게 2월입니다. 그래서 해수의 밀도는 당연히 2월이 8월보다 크다. 맞았지요. 그 다음에 디귿 표층 염분이 나보다, 그러니까 겨울철보다 여름철에 대체로 낮게 나타나는 주요 원인은 강수량 차이다. 맞았지요. 8월 달에는 강수량이 많고 2월 달에는 강수량이 적어서 8월 달에 염분이 더 낮게 나타나는 거 맞았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맞았습니다. 9번 그림은 대기대 순환의 위에 지표 부근에서 부는 바람 ABC를 나타내는 것이다. 옳은 설명 고르기. 지구 전체 규모에서 일어나는 대기대 순환은 저위도에서의 해들리 순환, 그리고 중위도에서의 페렐 순환, 그리고 고위도에서의 극순환이 있는데, 이 극순환에 의해서는 지표면에서 극동풍이 불지요. 그래서 A는 극동풍, 그리고 페렐 순환에 의해서는 지표면에서 편서풍이 붑니다. 그래서 B는 편서풍, 그리고 해들리 순환에 의해서 지표면에서는 무역풍이 불지요. 북동무역풍. 그래서 C는 북동무역풍이 됩니다. 기억, A는 극동풍, 열적 순환에 의해 형성된 바람이다. 극동풍은 극순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극순환하고 해들리 순환은 지표면의 온도 차이에서 직접 생기는 열적 순환입니다. 극순환하고 해들리 순환은 열적 순환이고, 그리고 중간에 있는 페렐 순환은 두 순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간접 순환이 되지요. 그래서 A는 극순환, 열적 순환에 의해 형성된 바람이다. 맞았습니다. 그 다음 니은 크로시해류는 비에 의해 형성된다. 크로시오 해류는 이 무역풍, 북동무역풍에 의해서 발생된 북쪽도 해류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다가 아시아 대륙과 부딪혀서 북쪽으로 올라오는 해류지요. 그래서 크로시오 해류는 B 편서풍이 아니라 C 북동무역풍에 의해 형성된다. 이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C의 영향, 북동무역풍의 영향으로 형성된 해류, 북적도 해류죠. 북적도 해류. 북적도 해류는 북동무역풍에 의해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틀렸지요. 서쪽에서 동쪽이 아니라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른다. 이렇게야 맞습니다. 이 문제 기억만 맞았습니다. 10번 다음은 난류가 기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이다. 북대서양에서는 멕시코 난류가 흘러 올라옵니다. 북쪽으로. 그래서 같은 위도의 영국의 1월 평균 기온이 같은 위도의 캐나다보다 훨씬 높지요. 영국에서는 1월 평균 기온 4도, 캐나다 퀘벡에서는 영하 12도로 차이가 큽니다. 자, 난류는 열에너지를 방출하여 주변 지역의 기후를 상대적으로 온화하게 한다. 비슷한 위도의 런던과 퀘벡 지역의 1월 평균 기온을 비교해보면 그 영향을 알 수 있다. 난류인 여기 디귿에 들어갈 말은 멕시코 만류가 북상한 후 북대서양 해류로 이어져 런던 지역에 열을 공급하기 때문에 런던은 퀘벡보다 상대적으로 기후가 온난하다입니다. 위도에 따른 열수지를 보면은 적도 지역에서는 흡수하는 태양 복사에너지량이 방출하는 지구 복사에너지량보다 많기 때문에 에너지의 과잉이 생깁니다. 위도로 봤을 때 북의 38도, 남의 38도까지가 에너지의 과잉이 되는데 이 남는 에너지가 바로 해류라든가 대기 대순환을 일으켜서 고위도 쪽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표층 해류의 역할은 저위도의 에너지를 고위도로 수송하는 역할을 하고 전 세계의 기후와 환경에, 해양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옳은 거 고르기. 기억이 니은보다 높다라고 그랬는데 틀렸지요. 기억은 영하 12도, 니은은 4도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디귿, 여기에 들어갈 해류는 멕시코 만류,
니은 맞았지요. 그 다음에 디귿 난류는 저위도의 에너지를 고위도로 수송하는 역할을 한다. 멕시코 만류도 난류인데 저위도에서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 쪽으로 이동하는 거 맞았지요. 니은과 디귿이 맞았습니다. 11번 그림은 남태평양에서 아열대 순환 0도부터 60도 사이 남의에서 흐르는 해류의 순환이 바로 아열대 순환인데, 이 아열대 순환을 이루는 해류가 흐르는 해역 A부터 D를 나타내는 것이다. A는 남적도 해류인데 남적도 해류는 남동무역풍에서 발생이 됩니다. 남동무역풍에 의해서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B는 오스트레일리아 동쪽을 따라서 남하하기 때문에 오스트레일리아 해류, 그리고 D는 이 편서풍에 의해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남극 순환 해류, 그리고 C는 페루 연안을 따라서 고위도에서 저위도 쪽으로 흐르는 한류, 페루 해류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 해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기 때문에 난류. 그래서 남태평양에서의 아열대 순환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계 반대 방향 A부터 D에 흐르는 해류가 형성된 표층 순환의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이다. 일단 디귿이 맞았지요. 자, 기억 A부터 D에 흐르는 해류의 주된 형성 원인은 대기 대순환에 의해 지표 부근에서 형성된 바람이다. 맞았습니다. 남적도 해류는 남동무역풍, 그 다음에 남극 순환 해류는 편서풍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억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영양염의 양을 물었는데 B는 저위도에서 고위도 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따뜻한 물이지요. 난류에는 용존 산수량이 적기 때문에 영양염도 적습니다. 그리고 C는 고위도 쪽에서 저위도 쪽으로 흐르는데 찬 해류이기 때문에 용존 산수량이 많아서 영양염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영양염의 양은 한류가 난류보다 많기 때문에 B 난류보다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 난류보다 C 페루 해류는 한류이기 때문에 C에서 많다. 맞았지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맞았습니다. 12번 그림 가하는 해수의 연직 수온과 밀도 분포, 그러니까 수심에 따른 수온과 밀도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 그리고 나는 의도에 따른 가로축이 의도입니다. 의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해수의 수온과 밀도 분포를 나타내는 것이다. A와 B는 각각 수온과 밀도 중 하나이다. 표층에서 수심이 0인 곳이 표층인데 표층에서 태양복사 에너지를 가장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수온이 높고 깊이 들어갈수록 수온은 낮아지지요. 그래서 A 그래프는 수온입니다. 그리고 해수의 밀도는 수온이 낮을수록 밀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수온과 반대로 나타나는 그래프, 이것은 B는 밀도 그래프입니다. 나에서도 적도, 저위도 쪽으로 갈수록 태양의 복선에너지를 많이 받기 때문에 수온이 높아지지요. 그래서 A 그래프는 수온이고 수온하고 밀도는 반별의 관계이기 때문에 점선은 역시 B 그래프는 역시 밀도 그래프가 됩니다. 옳은 거 고르기. 기억 A는 수온, B는 밀도이다. 맞았지요. 그 다음에 표층 해수의 평균 염분은 남의 60도 주변보다 북의 60도 주변에서 낮다. 북의 60도 부분하고 남의 60도 부분 수온은 비슷한데 밀도는 북의 60도 부분에서 이렇게 작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북의 60도 부분에서는 담수의 유입이 많습니다. 담수가 유입되면 염분이 낮아지죠. 그래서 수온은 같지만 염분이 더 낮기 때문에 북의 60도 부분에서는 남의 60도 부분보다 밀도가 이렇게 좀 더 작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니은 그 원인 표층 해수의 평균 염분은 남의 60도 주변보다 북의 60도 주변 부분에서 낮다. 니은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표층 해수의 수온 분포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대륙의 분포보다는 의도에 따른 태양복사에너지의 흡수량의 차이지요. 적도 지역은 태양복사에너지를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수온이 이렇게 높게 나타나고 있고, 고위도 쪽은 태양의 복사에너지를 적게 받기 때문에 이렇게 기온이
수온이 낮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D가 틀렸습니다. 참고적으로 해수의 밀도는 수온이 낮을수록 커지고 또 염분은 높을수록 커집니다. 그리고 또 이제 수압에 영향을 끼치지만 수압에 의한 영향은 그렇게 크질 않습니다. 그리고 염분에 의한 영향도 물론 있지만 수온에 의한 영향이 더 크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세로축이 수온인데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밀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죠. 물론 이제 염분이 높아질수록 밀도가 증가하긴 증가하는데 염분에 의해서 밀도가 증가하는 양보다는 수온이 낮아짐으로 인해 가지고서 증가하는 밀도 변화가 훨씬 더 크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기억하고 니은이 맞았습니다. 13번 그림 가완하는 서로 다른 해역의 수심에 따른 세로축 수온, 가로축 염분, 수온과 염분을 수온 염분도에 나타낸 것이다. 옳은 설명 고르기. 기억, 바람은 가의 해역보다 나의 해역에서 강하게 분다. 바람이 강하게 불수록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워집니다. 그런데 가 해역에서는 해수면 깊이 0에서부터 100m까지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 계속 수온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혼합층이 거의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서는 0, 해수면에서부터 깊이 50m까지는 수온이 낮아지지 않고 거의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지요. 그래서 나에서는 적어도 해수면에서부터 50m까지 혼합층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바람이 더 강하게 분다고 봐야 됩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야 혼합층이 형성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람은 가의 해역보다 나의 해역에서 강하게 분다. 기억 맞았지요? 그 다음에 니은 표층의 수의 밀도 가 해역보다 나 해역에서 크다. 가 해역에서는 깊이 0에서의 밀도가 1.022부터 1.024 중간 정도 있기 때문에 밀도가 1.023g/cm가 되고 세제곱센티미터가 되고 나에서는 해수면에서 1.022g/cm가 됩니다. 그래서 표층의 수의 밀도는 가 해역보다 나 해역에서 크다가 아니고 작다지요. 이건 틀렸고 그 다음 디귿 가의 해역에서 표층부터 수심 50m까지 해수의 밀도 변화는 수온보다 염분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 해수의 밀도는 수온이 낮을수록 커지고 염분이 높을수록 해수의 밀도는 커집니다. 그래서 해수의 밀도는 수온에 반비례하고 염분에 비례하는데 가 해역에서는 0m부터 50m까지 염분의 변화는 거의 없지요. 바로 수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수온만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밀도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가 해역에서는 염분에 의한 영향보다는 수온의 감소, 수온이 낮아지는 그런 영향이 밀도 증가에 더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거 틀렸습니다. 수온보다 염분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은 게 아니고 염분보다 수온의 변화의 영향을 더 크게 받았습니다. 이것은 틀렸습니다. 기억만 맞았습니다. 14번 그림은 북태평양 어느 해역에서 월별 3월부터 2월까지 수심에 따른 수온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세로축이 수온입니다. 이 자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 고르기. 기억 혼합층의 평균 두께 8월하고 2월을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데 8월에는 수심 0m 그러니까 해수면에서의 수온은 약 13도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40m 깊이에서는 8도 정도로 크게 떨어지죠. 수온이. 그래서 0에서부터 40m 들어가는 동안에 수온이 계속해서 낮아집니다. 거의 혼합층이 존재하고 있지 않죠. 혼합층은 수온이 일정한 층인데 계속 수온이 낮아지기 때문에 8월에는
혼합층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월에는 0m에서부터 이 그래프를 보니까 100m, 0m 그래프하고 100m 그래프가 같이 겹치지요. 그래서 2월에는 해수면에서부터 적어도 100m까지 수온이 대략 한 그래프를 보니까 한 5도 정도로 일정합니다. 혼합층이 적어도 100m 이상 발달한 것이죠. 그만큼 두께 차이는 2월에 훨씬 더 두껍습니다. 8월보다. 그래서 기억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표층에서부터 수심 40m 사이의 해수의 연직 운동은 12월보다 8월에 활발하다. 해수의 연직 운동이 활발할수록 혼합층의 두께는 두꺼워집니다. 그런데 12월에는 해수면에서부터 약 60m, 이 그래프 보니까 60m 그래프하고 0m의 그래프가 겹치기 때문에 60m까지 혼합층이 수온이 같아서 수온이 한 7도 정도로 같아서 혼합층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만큼 연직 운동이 활발한 거지요. 그런데 8월에는 조금 전에 봤듯이 0m부터 40m 들어가는 동안에도 수온이 13도부터 약 8도 정도로 크게 낮아지기 때문에 여기는 거의 혼합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연직 운동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 셈이죠. 8월에는 바람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12월에는 바람이 강해서 혼합층이 두껍게 발달하는 거지요. 그래서 니은 8월에 활발하다가 아니지요. 8월에 활발하지 않답니다. 그 다음 디귿 수온만을 고려할 때 표층 용존 산소량은 2월에 가장 적다라고 그랬는데 표층이기 때문에 수심 0m의 수온을 봐야 되는데 보았을 때 2월이 가장 표층 수온이 낮습니다. 표층 수온이 낮을수록 산소, 기체 상태의 산소는 더 잘 녹게 되죠. 더 많이 녹아 들어갑니다. 용해도가 증가하죠. 기체는 해수의 온도가 낮을수록 용해도가 증가해서 더 잘 많이 녹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온만을 고려했을 때 표층 용존 산소량은 2월에 가장 적다가 아니고 가장 많다지요. 이것도 틀렸습니다. 기억만 맞았습니다. 참고적으로 해수의 층상구조는 수온이 일정한 혼합층, 그 다음에 그 밑에 수온이 급격히 낮아지는 수온 약층, 그 밑에 수온이 거의 낮게 일정하게 나타나는 심해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이 혼합층의 두께는 혼합작용이 활발할수록 즉 바람이 강할수록 두껍게 발달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기억만 맞았습니다. 15번 다음은 2021년 6월 어느 신문기사의 일부이다. 지구의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약 1.2도씨 높아졌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 따르면 그린란드 빙하는 2002년 이후 매년 약 2770억 톤씩, 남극대륙 빙하는 약 1510억 톤씩 녹거나 떨어져 나와 바다로 유입되고 있으며 10여 년 전부터 컨베이어 벨트처럼 움직이는 거대한 해류, 이 그림이 바로 컨베이어 벨트처럼 움직이는 거대한 해류입니다. 이거에 이상 조짐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해양학자들은 분석한다. 그린란드 빙하가 녹은 물이 바다로 흘러들면서 수천 수만 년 동안 안정적으로 이어졌던 해류 순환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이다. 그린란드 빙하가 녹은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은 염류는 일정한 상태에서 순수한 물이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염분은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린란드에서 침강되는 해수의 양이 감소하게 돼 가지고 이 전체적인 해류의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에 이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은 그러니까 컨베이어 벨트처럼 움직이는 거대한 해류는 우주에 따른 에너지 불균형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이 태양복수 에너지를 적도 쪽에서는 많이 받기 때문에 적도 쪽에서는 흡수량이 방출량보다 많아서 에너지의 과잉이 일어나고 극지방과 같은 고위도 지방에서는 태양에너지 흡수량보다 방출량이 많아서 에너지의 부족이 생기는데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이러한 그 해류의 흐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컨베이어 벨트처럼 움직이는 거대한 해류는 바로 이제 심층순환, 색깔이 검게 표시된 심층순환과
좀 색깔을 밝게 표시한 표층 순환을 서로 연결시켜서 에너지를 수송하는 역할을 해서 위도 간의 열수지 불균형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거 맞았지요? 기억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의 위에, 그러니까 그린란드 빙하가 녹은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은 이러한 영향에 의해 그린란드 해역에서 표층 해수 염분이 낮아진다. 맞았지요? 빙하가 녹은 물은 순수한 물이기 때문에 주변 해수와 섞이게 되면은 바닷물의 염류 양은 일정한 상태에서 순수한 물이 증가하기 때문에 해수의 표층 염분은 낮아지는 거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고위도에서 해수의 침강이 강해진다는 디귿에 해당한다. 아니라고 그랬죠. 그린란드 빙하가 녹은 물이 흘러 들어가게 되면 이 침강이 일어나는 부분에서 해수의 염분이 낮아져서 밀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침강이 강해진다가 아니고 약해진다가 되지요.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디귿은 해류 순환의 변화가 강해진다가 아니라 고위도의 해수의 침강이 강해진다가 아니라 약해진다지요. 기억하고 니은만 맞았습니다. 16번 그림은 우리나라 주변의 표층 해류를 나타내는 것이다. 먼저 A는 크로시 해류이지요. 크로시 해류는 무역풍에 의해 형성된 북적도 해류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다가 아시아 대륙과 부딪혀서 북쪽으로 올라오는 해류입니다. A는 크로시 해류. 그 다음에 B는 크로시 해류가 이 동중국해에서 갈라져 나와서 북상을 해서 동해안 쪽으로 올라오는 해류입니다. 난류지요, 난류. 그 다음에 C는 북한 한류입니다. 고위도 쪽에서 내려오는 북한 한류. 옳은 거 고르기. 기억 A, 크로시 해류는 편서풍에 의해 형성된 해류이다. 방금 전에 무역풍에 의해 형성된 북적도 해류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다가 아시아 대륙과 부딪혀서 올라온다고 했기 때문에 편서풍이 아니고 무역풍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 용존 산소량, C 북한 한류, B 동안 한류인데 산소는 기체이기 때문에 해수면의 온도가 낮을수록 기체의 용해도가 증가해서 더 많이 녹아 들어갑니다. 그런데 북한 한류가 더 수온이 낮기 때문에 용존 산소량은 북한 한류에서 동안 한류보다 더 많게 됩니다. 니은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B는 동안 난류는 겨울철에 주변 지역에 열 에너지를 공급한다. 그렇지요. 동안 난류는 수온이 높기 때문에 주변에 겨울철에 열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의도의 서해안보다 같은 의도의 동해안 쪽에 기온이 더 높게 됩니다. 따뜻한 기후가 나타나지요. 겨울철에. 니은과 디귿이 맞았습니다.